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절대다수 56%가 연방정부의 폐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의회가 380몇 명에 달하는 유령 유권자를 제거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바이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는 광고도 잘 붙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부를 위한 1조 7천억 달러의 지출 프로그램을 채택했는데 여기에 유권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권자 56%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1조 7천억 달러 프로그램을 집행하려면 연방 부채 한도 뎨 실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공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라스무센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56%가 공화당의 프로그램 삭감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부의 부분 폐쇄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DC 연방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관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자크 상원의원과 보덴 하원의원이 위스콘신 선거인 명부에서 360에서 380만 명에 달하는 유령 유권자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스콘신 선거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인 명부 마이 보트 위스콘신에서 무려 360에서 380만 명의 부적격 비활성, ineligible, inactive 유권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마이보트 위스콘신에 있으나 이사, 사망, 중범죄자, 무능력자 선고, 다른 주의 등록, 사기성 시민권 취득 또는 유권자 유지 기록법을 통해서 4년 동안 유권자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비활성화되어 삭제될 것입니다. 위스콘신은 2006년부터 주 전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위스콘신 전역의 사무원들이 유권자 명부를 개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주 전체 유권자 데이터베이스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 유권자 명부 관리를 위해서 입법자, 사무원 및 유권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590만 명에 불과한 위스콘신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명부에 있는 약 730만 명의 이름을 대중, 언론 및 미디어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스콘신의 18세 이상 합법적 유권자는 총 465만 명입니다. 위스콘신 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위스콘신 선거인 명부에 360만 명의 적격 등록 활성 유권자가 있고 또 투표할 자격이 없는 360에서 380만 명의 비활성 유권자가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삭제되지 않으면 이들에게 발송되는 우편 투표지를 사악한 행위자가 수거하여 서명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스콘신은 선거인 명부 관리를 민주당을 지원하는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만들어 운영하는 비영리 회사 에릭 Electronic Registration Information Center에게 맡기는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주에서 에릭과의 유권자 유지 관리 계약을 종료하고 있고 위스콘신도 새로운 법안을 통해서 이에 동참할 것입니다. 마이보트 위스콘신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투표자 데이터베이스의 손상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는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이보트 위스콘신에 접근하여 유권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유권자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내도록 요청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밀워키시 선거관리자가 3명의 가짜 유권자에게 군 유권자 부재자 투표지를 생성하여 보낸 사건인데 이 사건은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크 상원의원과 보덴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청문회가 완료되면 승인을 위해서 하원과 상원으로 보내질 예정인데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하원과 상원에 참석한 의원들의 66% 지지가 필요한데 의석 분포로 볼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유령 유권자를 제거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나머지 경합주에서 유령 유권자의 청소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의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하버드 캡스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가상대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과 해리스를 각각 46대 41 그리고 48대 40으로 이겼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이 바이든의 가라앉는 배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조 바이든의 차고에서 화로운 해변가 집에서 더 많은 기밀 문서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린 노인에 지쳤고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AP통신은 지속적인 놀라운 폭로에 경악한 민주당 고위 의원들이 바이든이 부통령직을 떠난 후 기밀자료를 처리한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표명했고 백악관이 대중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에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 2인자 일리노이주 딕 더바인 상원의원은 부패한 대통령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바인은 그것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그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정보를 가진 사람의 지위는 떨어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궁극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었던 조 맨신 상원의원은 늙은 조가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애덤 쉬프 하원의원은 월요일 이러한 문서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다. 기밀 정보와 자료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깊은 우려가 있다. 쉬프, 민감한 구획정보시설을 떠날 때 매우 조심하고 들어갈 때도 조심해야 한다. 나는 모든 전자제품을 제거했는지 확인하고 쉬프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을 더듬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꺼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지만 이것도 전혀 여의치 않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보낸 나토 동맹국들의 무기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NATO members are running out of weapons that they can send to Ukraine.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US request force in South Korea provide equipment to Ukraine.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군에게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보내라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람스필드 국방장관 회담에서 독일의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수백 명씩 병력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미 수년 전에 조지 소로스는 동유럽의 병력 자원을 사용해야 나토 회원국들의 병력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를 공격할 수 있도록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에스컬레이션 때문에 세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높은 건물 옥상에 방공포대 설치를 완료했고 서방의 모스크바 공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백악관을 나오기 전에 핵전쟁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